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100일쯤에 경찰서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어 근처 보육원에서 10살까지 살았습니다. 수녀님께 혹시나 절 버린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 여쭤보았으나 그 당시 목격자가 아무도 없어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수녀님의 말씀이 너무나 서글퍼 뛰노는 친구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온 대다수의 친구는 그래도 자기 엄마 아빠의 얼굴은 알고 매일 밤 보고 싶다며 울며 잠드는데 저는 그런 기억조차 없다는 것이 그 나이에도 서글프더라고요. 그때 수녀님을 찾는 아줌마와 아저씨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보육원을 찾아왔고 전 또 누가 들어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찾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선생님께 갔더니 제 머리를 쓱쓱 빗겨준 후 수녀님 방으로 절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창밖으로 본 세 사람이 앉아서 절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보통 10살 이상이 지나면 입양은 포기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기운 없이 앉아있는 절 보고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녀님은 제게 가족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고 전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게 얼떨떨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강하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아줌마와 아저씨는 다음에 또 보자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고 같이 온 아이는 자신이 언니가 될 거라며 생긋 웃어주는데 미소가 참 예쁘더라고요. 나한테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육원 친구들은 제가 늦은 나이에 입양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샘했죠. 그 집에서 마음이 변해 입양을 취소할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놀렸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보육원에 전화가 오면 귀를 쫑긋거리며 훔쳐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약속한 날, 다행스럽게도 아줌마와 아저씨가 절 데리러 왔고 앞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면서 절 꼭 끌어안아 주셨죠. 전 친구들과 인사를 한 뒤 아이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아저씨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 아주머니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놀라 황급히 일어나니 그동안 많이 피곤했었냐며 아주머니는 흐트러진 머리를 가지런히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곧이어 제가 살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산 아래에 있는 예쁘게 생긴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작은 마당에는 절 보며 캉캉거리며 짖는 강아지가 보였죠. 강아지가 무서워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뒤에 숨었는데 그 모습을 본 아저씨가 강아지가 절 처음 봐서 낯설어 하는 것이라며 착한 강아지니 걱정 말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더군요.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번에 본 아이가 2층에서 뛰어내려왔고 절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안녕, 나는 지안이야. 앞으로 넌 지아가 될 거야. 우리 앞으로 진짜 자매야. 지아라는 새로운 이름이 전 제법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 사람 모두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가족이었어요. 아주머니는 학교나 주변에서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혹여라도 좋지 못한 시선을 받거나 괴롭힘받을까 싶어서 집까지 이사하셨다고 하셨어요. 절 위해 모두가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니 어색하지만 호칭을 빨리 익혀서 완벽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마구 샘솟았습니다. 처음 가지게 된 제 방은 절 너무 반겨준 아이의 바로 옆방이었어요. 2층은 저희들만의 공간이라며 싸우지 말고 서로 아껴주라며 아저씨가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보육원에 있을 때 가끔 파양을 당해서 오는 애들을 본 적 있던 터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신경이 쓰여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지안이 언니는 주로 제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친절하게 물어봐 주었죠. 전 사실 먹어본 음식들 자체가 한정적이라 제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제 몸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지안이 언니는 아주머니에게 음식을 만들 때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안이 언니의 얘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짠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시더니 이내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위축되지 말라면서 바나나를 하나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노랗고 긴 과일에서는 단내가 났고 지안이 언니는 먹는 방법을 몰라 버벅거리는 절 보더니 손수 껍질을 까서 제 입에 넣어주었어요. 그 맛이 너무 달고 보드라워서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지안이 언니는 신나했고 조잘대며 아주머니 곁에서 까르르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 나이 24살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는 어느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 잡아서 엄마 아빠가 되었고 2살 많은 지안이 언니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언니가 되었죠. 특히 언니는 제가 위험한 순간에 늘 절 지켜주는 사람이었답니다. 황도캔을 처음 먹다가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아 버둥거리는 절 보고 부모님께 알려 응급실로 갈 수 있게 해준 사람도 언니였고 학창시절에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큰일을 겪을 뻔한 적에도 언니가 나타나 절 구해줬거든요. 소극적이고 조용한 절, 언니는 늘 응원해 주었고 지켜주었습니다. 마치 원더우먼처럼 말이죠. 언니는 저와 달리 성격이 쾌활하고 적극적이라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머리까지 좋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언니는 큰 은행에 입사하여 승진 역시 빠르게 진급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죠. 이후 부모님은 제게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며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죠. 전 부모님과 언니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싫어 하루에 1~2시간만 잠을 자며 집요하고 독하게 공부했어요. 그런 절 보면서 엄마는 떨어져도 되니까 잠도 좀 자고 밥도 챙겨 먹자며 제 걱정을 해주셨고 아빠는 새로운 책이 나올 때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사다 주시곤 했죠. 아빠가 주시는 책에는 비밀이 있었는데 페이지 중간중간에 용돈을 몰래 꽂아두셨고 마지막 장에는 작은 쪽지를 하나 적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힘내라, 사랑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이런 부모님의 사랑은 늘 제 마음을 벅차게 만들어주었고 전 더욱 기운을 내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한 번에 붙을 수 있었고 제 합격 소식을 들은 언니는 퇴근길에 예쁜 케이크와 샴페인을 사와 세상 그 누구보다 축하해줬어요. 그 누구보다 어두웠던 제 삶에 빛이라고는 없을 것 같았는데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해진 게 너무 꿈만 같았고 앞으로의 제 인생도 환하게 빛날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흘러 언니는 좋은 형부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저는 부모님과 주말에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아나갔어요. 결혼을 한 뒤 2년이 조금 지나 언니는 귀여운 조카를 낳았어요. 엄마가 바쁜 날에는 제가 대신 언니를 돕기 위해 자주 언니네 집에 방문했죠. 조카가 어느 정도 크니 아이를 보기 위해 언니 친구들이 자주 놀러왔고 그곳에서 자주 마주치게 된 한 남자와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는 제게 만나는 사람이 있냐며 넌지시 물어봤고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제게 남자 소개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언니가 소개해주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약속된 장소에 나가보니 눈인사를 몇 번 나누었던 그분이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4살이 많은 언니의 직장 상사셨습니다. 절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찾아왔던 거였다며 머리를 긁적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만나보니 사람이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교제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도 살뜰하게 챙겼고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절 사랑해 주었죠. 오랜 시간 연애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전 강한 확신이 들어 결혼을 선택했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혼집은 언니와 같은 아파트로 구했어요. 언니도 자주 볼 수 있어 좋았고 표현력은 많지 않지만 늘 진득한 남편의 사랑은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죠. 너무 커다란 행복이 절 찾아왔던 걸까요? 출근 준비를 하던 이른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엄마였어요. 평상시라면 대수롭지 않을 엄마라는 2글자가 그날따라 괜시리 심장이 떨려 심호흡을 한 뒤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는 언니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 새벽 일찍 출근하던 형부가 졸음 운전하던 큰 차와 부딪히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에 전 급하게 회사에 월차를 내고 언니가 있을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절 본 언니는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전 언니를 급하게 부축했어요. 지아야, 그이가 죽었어. 나 이제 어떡해? 형부는 여러 차례 이뤄진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아직 어린 조카와 언니는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형부의 발인이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언니와 합치면 안 되냐고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던 신랑은 제 설득에 넘어가 승낙했고 언니 역시 제게 폐를 끼칠 수 없다며 거절하다가 저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어릴 때처럼 함께 살게 되었고 부모님은 제 결정에 고마워하셨습니다. 전 사실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고작 이런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제가 언니랑 조카를 잘 보살필 테니 부모님은 지금처럼 노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언니는 미안한지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며 집안일을 도맡아 주었죠. 괜히 언니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을 신랑한테 얘기하니 언니를 오래 보아서 잘 아는데 집안일을 돕겠다고 얘기했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불안한 일이 생기면 일거리를 찾았고 기어코 그 일을 해내고 나서야 안심을 하는 사람이었다며 마음이 불안하니 집안일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일 거라고 제게 얘기해줬어요. 늘 자신만만하고 쾌활한 언니의 다른 모습을 알고 있는 신랑을 보니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신랑의 얘기를 듣고 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죠. 그 대신 늘 퇴근하는 길에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맥주를 사와서 셋이서 한 잔씩 기울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신랑과 언니는 시간이 흐르니 조금씩 분위기가 풀려 조금이나마 돈독해졌고 조카도 같이 키우니 육아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어 좋더라고요. 형부가 돌아가신 후 언니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었는데 점차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아 신경 쓰였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엄마가 잠시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죠. 자궁에 큰 혹이 생겨 결국 제거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부인과 질환이다 보니 아빠가 간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전 제가 병원에 가 있겠다고 얘기를 한 뒤 남편과 언니에게 집을 부탁하고 나왔죠. 엄마는 자신 때문에 휴가를 미리 당겨 쓴 건 아니냐며 미안해 하시는데 전 당연히 딸인 내가 와서 간병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입술을 셀쭉거렸죠.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한 일주일은 모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 알지 못했던 비밀까지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가에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오니 시간이 벌써 오후 6시가 다 돼가더라고요. 언니는 제게 힘들지 않았냐면서 물 받아줄 테니 반신욕을 하고 나오라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그동안 저 대신 집안일과 신랑의 식사까지 챙긴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서 괜찮다며 곧 신랑이 올 시간이니 얼굴 먼저 보겠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왜 화를 내냐고 물어보자 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순간 화를 낸 것 같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전 괜히 언니의 호의를 거절하게 된 것 같아 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일주일 동안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리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시 뒤 내가 잠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30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부랴부랴 씻고 나왔더니 신랑은 이미 도착한 뒤였고 언니는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전 언니에게 도울 것이 없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괜찮다며 자꾸 절 밀어냈고 괜스레 민망해져 신랑 곁에 앉았어요. 당신 힘든 건 알겠는데 자기가 음식하는 게 맞지 않아? 아니 내가 하려 했는데 피곤한데 쉬라고 언니가 자꾸 밀어내서 온 거야. 그래. 지한이가 일주일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했어. 내일부턴 자기가 집안일 좀 해.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처형이란 호칭 대신 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들 문제 삼지 않아서 저 역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언니는 제가 좋아하는 쭈꾸미 삼겹살을 저녁으로 해주었고 소주를 반주로 곁들여 미뤄두었던 수다를 한참 늘어놓았죠. 그동안 많이 피곤했는지 배가 부르니까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하품이 계속 나왔고 언니는 자신이 치우고 마무리할 테니 들어가서 얼른 자라며 제 등을 밀었습니다. 아까 남편이 한 얘기도 있어서 제가 하려 했지만 몸이 너무 나른해서 내일부터는 제가 하겠다고 얘기한 뒤 잠을 청하기 위해 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온 뒤 이상하게 자꾸 몸이 무겁고 잠이 쏟아져 오후 9시를 넘기는 게 힘들더라고요. 주변에서 혹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냐며 제게 병원을 가보라 권해서 테스트기로 4번 이상 체크해봤지만 임신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전 미심쩍은 마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천천히 떠올려 봤어요. 집에 도착하면 언니는 음식을 만들고 있고 전 빨래를 돌린 후 청소를 하고 청소가 끝날 때쯤 늘 신랑이 도착했어요. 도착한 신랑이 먼저 씻고 나오면 밥을 먹은 뒤 언니가 직접 만든 건강 주스를 먹었죠.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순간 이상한 생각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언니가 건강 주스를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제가 병간호를 하고 온 뒤부터 기력이 없어 보인다며 갈아주기 시작했고 꼭 제가 다 마시는 걸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 밥을 먹고 배가 갑자기 아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고 언니가 한눈을 판 사이에 마시는 척하며 음료를 하수구에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품을 한 뒤 신랑에게 미안하다며 먼저 잠을 자야겠다고 얘기했죠. 신랑은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 건 아니냐며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라며 걱정했고 언니 역시 자신이 잘 아는 의사가 있다며 약속을 잡겠다고 거들어주며 나서더라고요. 두 사람이 절 걱정해주니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한 게 좋으니 오늘 딱 한 번만 속이자 다짐하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시계의 초소리만 무심하게 흘러 지나갔고 시계를 보니 약 2시간 정도 지나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날과 달리 그날은 9시가 지나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전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고 방문을 열고 살금살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들리더군요. 전 순간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발소리를 죽이며 살짝 열어보니 남편과 언니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둘은 놀라며 언니는 신랑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 하더군요. 전 너무 화가 나 어딜 나가냐며 당장 앉으라 했지만 남편은 절 한번 본 뒤 나가버렸습니다. 언니는 머리를 정돈하면서 아주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전 그 모습에 화가 치밀어 해명하던 사과를 하던 당장 뭐라도 해보라 소리를 질렀죠. 그런 절 바라보는 언니의 눈빛은 매우 매서웠고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언니의 표정에 심장이 굳는 것 같았는데 이내 언니는 절 보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언니는 제가 너무 싫었대요. 예전부터 봉사에 관심이 많던 부모님이 입양을 생각하며 동생을 만들어주겠단 말이 너무 싫었지만 어차피 반대해도 뜻을 꺾으시지 않을 것을 알기에 언니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결국 입양하게 될 거라면 자신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애를 데려오자고 말이죠. 보육원에 들어온 순간 절 보고 쟤라면 내가 휘두를 수 있겠다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 일부러 제 경계를 풀기 위해 더욱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나눠 가지는 것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던 언니는 마트에서 우연히 제가 복숭아 껍질을 만지고 팔을 긁는 것을 보고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일부러 황도를 잔뜩 먹였던 거죠. 고통에 몸부림치는 절 한참 바라보던 언니는 정말 제가 죽을 것만 같아 덜컥 겁이 났고 그제서야 부모님을 불렀던 거였어요. 학창시절에 일진에게 끌려갔던 건 역시 언니가 꾸민 짓이었다고 하더군요. 언니를 짝사랑하던 소위 잘나가던 남자애에게 절 데려가서 겁을 주라고 얘기했고 타이밍이 적절할 때 자신이 나타날 테니 그때 풀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로도 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의 이야기로 종지부를 찍더군요. 사실 남편은 언니가 입사한 그날 첫눈에 반한 사람이었대요. 그 사랑은 지독했고 언니는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을 사랑했다고 해요. 언니는 자신과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마자 가족이라도 되고 싶어 제게 소개팅을 권유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후에 남편도 사고로 잃었겠다, 같이 살게 되었겠다. 본격적으로 제 남편을 꼬시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 눈에 가시인 제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는 저더러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모두 원래 자신의 것이니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전 너무 충격이 커서 언니도 신랑도 더는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본가로 향했어요. 늦은 밤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본 부모님은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전 이야기를 두서없이 풀어냈고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엄마도 제게 미안하다며 울었고 아빠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셨지만
언니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언니와 남편에게 소송 걸 자신이 없었는데 남편이 알아서 제게 미안하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며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미안했는지 제게 위자료도 좀 크게 내밀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인간으로서 도리를 저버린 자식을 볼 자신이 없다며 언니와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언니는 어떻게 친자식을 버리고 주워온 자식의 편을 드냐며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며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부모님은 냉정하게 끊어내시더군요. 한순간이지만 전 부모님이 언니를 감싸고 절 버릴 줄 알았는데 의외의 상황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 앞으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다짐했어요. 또한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많은 추억을 쌓아가기로 약속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